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연희입니다. 공공기관 취업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공공기관은 기차 여행하면 생각나는 공공기관입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입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레일 관광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철도공사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죠. 코레일 관광 개발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2004년에 설립되어 있고요. 소재지는 서울시입니다.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서 우리 설립되어 있는데요. 역시 여러분들 한국철도공사법 한번 들어가 본 적은 없으시지만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직원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현재 1,065명 정도의 전체 직원 현황을 보유하고 있으며요. 심연봉으로는 2,162만 원 정도의 심연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은요, 한국철도공사에서 주요하고 있는 철도 인프라를 활용해서 다양한 관광여행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당연히 관광여행 상품에 대한 개발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철도 여객 서비스 해서 여러분들 승무원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철도 여객 서비스를 다양하게 또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자체와의 연계 사업이라고 해서요. 지자체의 다양한 특산물부터 시작해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하여서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연계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여행 사업이라는 첫 번째 주요 사업이 있는데요. 지자체와 연계해서 국내 여행 관광지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요. 대표적으로 팔도 장터 관광 열차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팔도의 장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기차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관광을 하고 그쪽 안에 숙소를 또 잡아서 또 숙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팔도 장터 관광 열차 이런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 상품 기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여행 상품들을 지자체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크루즈 해랑이라는 이제 이런 상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육지에 그런 크루즈, 유람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우리가 여행을 한다 한 2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잠을 자고 또 저녁 밤 늦은 시간에는 기차로 이동을 하면서 또 이동된 어떤 특정 지역에서 관광 지역들을 둘러볼 수 있고 그래서 숙박과 이런 교통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레일 크루즈 해랑 이런 부분들도 같이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무 서비스 두 번째 있는데요. 승무 서비스는 새마을호나 KTX의 승무 고객 서비스로서요. 다양한 승무원들이 접점해서 인사를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특실 서비스에 있어서는 도착용의 깨우미 서비스라는 것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사업, 세 번째 유통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철도역에 가보면 이런 중소기업 제품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런 중소기업 제품들을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중소기업 명품 마루라는 그런 유통 공간을 통해서 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마파크 사업, 요즘에 아주 핫한 사업으로서 이 코레일 관광 개발에서 지금 현재 레일바이크라고 해서 그 지역에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레일바이크를 이용해서 관광 형태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약간 놀이시설 같은 그런 공간들을 이제 마련을 해서요. 이제 레일바이크 관련한 이런 테마파크 사업, 그리고 펜션을 이용한 이런 사업들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들의 주요 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의 어떤 주요 성과를 이제 바탕으로 첫 번째 승무 사업, 아까 승무원들의 서비스 사업, 승무원들을 이제 고용해서 그 승무원들이 이제 업무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로서 현재 273억 원의 현재 사업 성과를 내고 있으며요. 유통사업, 아까 중소기업 제품들 유통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142억 정도의 유통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관광 레저 사업에서 138억 원의 이 레저 사업 관련한 이제 주요 사업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승무사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X나 새마을호의 승무원들에 관한 이 인건비 증가들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위탁비라든가 이런 코레일에서의 어떤 위탁에 관한 부분들을 인상해서 이제 승무사업들의 어떤 증가 부분이 또 발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통사업에서는 열차의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화하고 있음으로써 이제 고객들에게 열차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우리가 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뉴스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요 뉴스 중에 최근 뉴스인데요. 가심비 최고 이런 어떤 뉴스 주제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가심비 최고의 으뜸촌 기차 여행해서 농촌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기차를 타고 우수 농촌을 체험하고 휴양 마을과 인근 유명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서비스의 관광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농어촌공사와 코레일 관광 개발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코레일 관광 개발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채용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인재를 뽑고자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 채용 계획을 보면은요, 110명 정도의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 주기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 3회차의 채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직 채용을 준비 중이라면 조금 더 꾸준히 준비를 하시고 채용 계획이 이제 공고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서 채용 준비를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신입 형태의 채용 분야로서는 레일바이크 운영 관리라는 부분이 있었죠. 아까 테마파크에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와 같이 레일바이크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신규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정선이나 곡선이나 강릉, 청도와 같은 지역에서 주로 이제 그 레일바이크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 근무를 이제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고요. 신입으로서 또 이제 공무직 신입이 있는데요. 이제 객실 관리 업무다라는 부분에서 객실 관리에 대한 그쪽 시설물, 아까 테마 이제 휴양 시설 이런 부분들과 같이 양양 지역의 그런 휴양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객실 관리 업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정비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 운영 관리 정비직 이렇게 채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응시 분야별로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만 채용 분야별 직무기술서상의 직업기초 능력이 본인이 해당하거나 그다음 필요 기술과 경험과 자격 등을 갖춘 자 해서 특별한 어떤 자격 요건을 이제 별도로 내지 않고 직무기술서를 좀 확인해 보시고 자격 요건에 맞는지 개별적으로 좀 확인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우대사항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대사항은 비수도권 지역 인재라고 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해당하는 소재지의 대학을 졸업한 그런 분들이 이제 비수도권 지역 인재로서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수습 기간을 두고 있는데 3개월 정도의 수습 기간을 두고서 업무 수행 평가를 통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절차로는 서류 전형에서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역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 1차 실무진 면접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때 1차 전형에 제시했던 입사 지원서에 제시했던 그 내용 중에 본인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이제 2차 면접 때 가지고 와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 증빙에 대한 서류 확인을 한다는 게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서류 전형 후에 바로 면접에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이 증빙 서류에 대한 확인 이 부분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특이사항은 서류 전형 다음에 필기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관광 개발은 필기 시험이 현재 없고 바로 서류 전형 후에 면접 전형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서류에 대한 작성이 잘 작성되지 않으면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기회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서류 접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에 있어서는 상황 면접을 주로 하고 있다. 이제 아무래도 고객의 접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접점에서 일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제시를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라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관련한 서비스업에서 업무 경험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이 그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로는 2차 임원 면접 단계로서 이제 기업의 적합성과 직무의 적합성이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관광개발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의 접점의 서비스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항상 이제 대인관계라던가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갖추신 분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각의 직무별 또 업무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특성들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채용 검진을 통해서 3개월 수습 후에 임용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네일 바이크 운영 관리에 대한 우리가 직무 설명서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부분들 파트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의 네일 바이크 운영 관리 업무는 사실 전반적인 기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시설이 운영되는 모든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하는 업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신 후에 이제 지원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제 업무의 이해도가 조금 낮은 후에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추상적인 글이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무기술서에 나타나 있는 이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고 체크하신 후에 그 키워드 중에 내가 해당하는 경험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수행 업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관련 자격증에 대한 요건이 맞으신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 직무 설명서를 통해서 각각 내가 적합한 직무에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객실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숙박 서비스에 있어서 객실에 대한 고객 요청 사항을 처리하거나 그다음에 객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그다음에 객실을 점검하고 습득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다음에 객실 용품의 재고 확인을 어떻게 파악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객실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 업무에 적합하시겠죠. 이제 특수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한 관광 관련한 부분에 분야에 뭐 학교를 뭐 전공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분야에서 일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또 지원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객실 관리 업무로서 이제 객실 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 단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씩 알아보시고 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의 자기소개서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문항들로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평가하려고 하는지 입사 서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의사소통을 위해 자신만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이고 그 방법을 통해 원활히 의사소통 사례를 기술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항상 첫 번째 문항에 나타나는 것은 그 회사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 코레일 관광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고객의 접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소통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고객들이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와 스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방법론을 갖고 있고 그랬던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나타내달라라는 부분으로서요. 직업기초 능력상에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과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입장이라던가 회사의 어떤 규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영 이해 능력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 평가 사항으로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는 뭐 문서를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카카오톡 같이 이제 이런 문자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청을 하기도 하고 의사 표현을 하고 또 외국인을 또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외국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구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객 서비스 정도를 평가하는 그런 항목으로서 좀 팁을 드린다면 고객 접점 서비스 제공 업무로서 의사소통했던 그런 관련 경험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과 뭔가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본인이 이제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이런 상황을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고객들이 상당히 만족해하더라 했었던 그런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좀 실패했지만 그것이 좀 더 성공화됐던 그런 사례로 좀 제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5년간 기아가 겪은 경험에 비추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고 그 분야를 극복한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5년이란 단어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학부 생활 중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어린 이런 상황보다는 청소년기보다는 대학생활 이후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최근 사례를 이제 갖추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학업 중에 생기는 뭐 과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여러분의 개인에게는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알고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알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싶고, 그런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해 줬다면 그 문제에 대한 방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역시 문제 해결력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문제 처리 능력과 사고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고 싶다라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객실 서비스 관련한 이제 업무다라고 한다면 그런 객실 관리의 업무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분실물을 내가 습득하게 됐을 때 그 습득의 어떤 처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뭐 처리를 잘 했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고객들이 믿고 안심하고 이곳을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성과를 이제 얻어냈던 그런 결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활동을 하다 보면 문제적 상황이 어떤 걸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런 문제적 상황에 있어서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유사한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이 체크하신 후에 그 유사 상황에 있어서 나는 그 과정을 어떻게 그거를 처리했고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런 처리의 과정과 극복 상황들을 마치고 났을 때 결국은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 성과라는 게 개인만의 어떤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아무래도 회사에도 이런 만족감이 전해져서 뭐 좀 더 충성 고객이 됐다던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고객이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됐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에 좀 더 성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것까지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신이 활동했던 조직이나 단체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상황, 행동, 결과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뭐 지금 1, 2번의 문항들은 나와 고객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문제, 어떤 문제 해결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해 줬다면 이제는 조직 관점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신이 활동했던 조직, 단체, 그러니까 못해도 한 3명 이상, 5명 이상 이런 단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제시하면 좋겠죠. 그렇게 여러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각각의 의견이 다르게 될 거고 입장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갈등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조직, 그런 갈등 상황, 이런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그런 경우,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아무래도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의 어떤 이득보다는 타인의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협력하고 팀워크를 이루면서 그런 갈등의 어떤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좀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나의 주장만이 아니라 경청할 수 있고, 그런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사 표현에 대한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평가하고자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문항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조직 적응력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이기적인 어떤 모습,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조직에 같이 합류해서 내가 의견이 있지만 다른 사람 의견을 더 먼저 우선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 중에 대외 활동이라던가 동아리라던가 아니면 연수생활 활동, 단체 활동을 했던 부분에서 나의 역할, 그다음에 그 역할 속에서 팀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 그 가운데 기여할 수 있었던, 그 팀 안에서 기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어떠한 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그 활동에 어떤 뭐 성과나 영향을 미치게 됐다
라는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적 능력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뭐 그런 조직적 능력이 꼭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요. 학교 생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들을 조금 더 시계열적으로 좀 쪼개 본다면 그 경험 속에 아주 작지만 내가 그 안에서 뭐 팀 프로젝트를 하는 그 안에서라도 이런 활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항목입니다. 학업, 업무, 특정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업,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에게는 공부라는 목적이 좀 더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직장 경험이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업무적인 관점에 대한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목표라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과 그 계획에 맞춰서 무언가 성과를 또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에 대한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파트로서요. 자신이 목표 설정을 항상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계발 능력이라는 직업기초능력상의 이 파트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항을 제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자기계발 능력 하면은 자기의 능력이라는 게 높게 잡으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아서 달성 못하는 것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자인식을 통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목표를 잡고 그것을 달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평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팁을 드린다면 이제 목표 설정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목표 설정이 직무와 또 무관한 목표 설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직무에 맞는 그 직무에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설명서를 다시 한번 들춰내서 직무 설명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은 필요로 하는 능력 중에 이 정도의 능력은 내가 달성해 본 경험이 있지, 그 달성해 본 경험 중에 지식을 통해서 달성을 했다면 지식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정들이 있어서 노력해서 달성을 했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경험적 측면, 프로젝트를 수행했거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그 목표를 달성해 본 경험이 있다면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서 그 과정을 기술해 보신다라는 부분으로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학생들이요. 국토대장전 제가 이렇게 참여한 것을 자소에 쓰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말을 이제 물어봅니다. 상황별로 그것을 썼을 때 좋은 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코레일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국토대장정이라는 이런 활동을, 프로젝트를, 팀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그 지역을 둘러볼 수도 있고 뭐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 측면들의 관광이라는 어떤 부분들하고 좀 결부해서 연결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활동으로 우리가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어떤 팀 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잡고 내가 제시한 활동이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하고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자기계발 능력 차원의 목표 설정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응시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한 동기와 코레일 관광 개발에 입사한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질문 문항입니다. 말 그대로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데 그 직무를 왜 지원하게 됐는지라는 직무를 지원한 계기를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레일 관광 개발에 입사한 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코레일 관광 개발에 입사해서 입사 후 포부로서 여러분들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라는 부분이죠. 목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코레일 관광 개발은 약간 목표에 대한 개인의 성과에 대한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드로서 여러분이 좀 많이 갖고 계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목표를 너무 달성하지 못하는 어떤 뭐 본인의 이런 단점적 사례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 이런
뭐 작은 목표라도 이런 사례들을 좀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동기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입사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일할 거냐라는 부분으로서요. 자기계발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윤리.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입사하여서 이제 공익성이라는 부분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뭐 국민들에 대한 편익과 안전과 그다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광 상품에 대한 개발들을 목표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업 윤리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직무가 어떠한 여러분들의 계기로 이 직무를 하게 됐는지라는 부분인데요. 주로는 이제 기차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또 지원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좀 일상과 좀 밀접한 관계는 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단순한 목표보다는 이제 상품 중에서 어떠한 상품의 또 특정 상품에 대한 뭐 특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때로는 업무 중에서 관련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셔야 이 직무에 대한 계기가 좀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제 왜 이 지원 직무여야 하는지라는 부분이죠. 다른 직무도 많은데 이 직무를 선택해야만 하는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반문을 하셔서 좀 더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 왜 이 회사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기여하고 싶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여하고 싶은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잡고 여러분들의 조금 더 구체적인 달성 계획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철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요. 관광 여행 상품을 만들고 있고 지자체와 연계 사업을 통해서 이런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철도 서비스 전문 기관인 코레일 관광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코레일 관광개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레일 관광개발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발 능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문제적 관점을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 자소서 항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업의 서비스가 고객의 접점에서 관광 상품들을 정말 효율적이고 만족할 수 있고 아주 더 풍부한 이런 경험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영역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코레일 관광개발 같은 곳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학교 안에서의 어떤 활동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 고객들을 응대해 볼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좀 더 풍부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관광개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사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빨리 강의 마치고 기차여행 떠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취업 합격 소식 듣고 기차여행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